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한 과학 이야기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광마더 한선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최근에 뉴스에서 NFT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고민을 하다가 박사님한테 물어보자. NFT는 토큰이에요. 토큰 젊으신 분들은 모를 텐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버스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엽전처럼 동그랗게 생긴 건데 이 버스 토큰을 내면 버스를 한 번을 탈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모든 토큰이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35원인가. 35원요? 네. 350원이 네, 아니라? 35원. 네, 그런데 그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에요. 토큰 하나가 아주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다른 토큰도 얘랑 같지 않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토큰 하나마다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아주 희귀한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아주 귀중한 어떤 영상 자료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예술품들 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작품은 막 복제가 가능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렇죠. 완벽하게 똑같은 그림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제가 되지 않고 처음에 가치를 부여한 토큰과 이 디지털 작품이 맞는 거예요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증을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토큰, 이 NFT라는 토큰이 어떻게 보면 보증서 같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증서인데요. 누군가가 이걸 복제해서 이게 이 토큰이 얘를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해도 통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은 이 체인이 처음에 발생해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거래에 대한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변조를 하거나 위조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기술, 이것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NFT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어떤 디지털 작품을 토큰을 발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토큰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든가 그것을 누군가가 경매를 해서 사간다든가 한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토큰이 누가 어떤 경로로 가져왔다라는 것을 아무도 위변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NFT라는 게 거래 장부가 포함된 정품 인증서. 그렇죠.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희귀한 그림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그림을 처음에 토큰을 부여를 받고 이 그림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누구한테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그림만이 진짜다. 아무리 똑같은 그림을 디지털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어도 이는 진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NFT가 뭔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박사님이 설명드리니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어요. 중요한 건 뉴스에 NFT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돈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투자를 해서 돈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작품을 만들어서 돈이 되는 거죠. 이 디지털 작품, 토큰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작품이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상승할 것인가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금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영상,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나 PD님처럼 아주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으면은 그 영상을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토큰을 받게 되고 그걸 돈을 주고 사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작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경매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판매를 한다든가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디지털 원본을 찾아서 그것을 사게 되면은 무한도전 무야호 영상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희소성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앞으로 가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찾아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술상들이 하고 있는 일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좋은 작가를 발굴을 해서 그 좋은 작가에게 투자를 해서 그림을 사서 나중에 그것이 가치가 올라가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최근에 NFT를 활용해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자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누구나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1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냥 문자 메시지 그냥 하나만? 문자 메시지 하나예요. 전화기를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1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이 문자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세계 최초의 문자 메시지예요. 이 문자 메시지가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이 개발자가 최초의 문자 메시지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으로 시험 문자를 상대방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그냥 토큰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계에 단 하나뿐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토큰을 발급받음으로써 부여를 받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작품을 구매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부여하는 가치를 구매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세상이 점점 더 확장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미 그 메타버스라는 것들도 우리 곁에 많이 다가왔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문화 저변 측면에서 보자면 또 다른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디지털로 뭔가를 창조한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 부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NFT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작업에 뭔가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보물찾기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티븐 잡스가 처음에 20대에 쓴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묻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기소개서가 민틱이 되면서 엄청난 가치를 갖게끔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아카이빙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많은 의미 있는 어떤 디지털 파편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거 좀 더 궁금한데 더 알고 싶다 생각하시는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다음 편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그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좀 해주세요. 광마더 이거 필요해요라고 질문을 또 해주시면은 제가 PD님과 상의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마더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